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시험이 쉬웠다라고 판단하는 건 전혀 느낌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항변할 것 같습니다. 사회탐구가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10년 동안 없었거든요. 항상 작년에도 만점을 받아야 1등급 받는 과목이 6과목이나 됐었는데 올해는 한 과목밖에 없고 42점까지 1등급이 떨어지는 과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국어나 수학에서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과학탐구나 사회탐구의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탐구 과목에 대해서 변별력이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학생 숫자가 올해 줄었고요. 반면에 이제 서울대나 중앙대 등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전체 정시 인원을 더하면 모집 인원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대학 가기가 쉬워졌다. 지금 당장은 가채점 결과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미 지원해 놓은 수시의 대학에서 갈 대학과 가지 말아야 할 대학교를 먼저 선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수시에 이미 합격하는 건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교의 수시 대학별고사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거고요. 메가스터디 교육의 입시전략연구소장 남윤곤입니다. 네, 물론 이제 수험생 중에서는 정시만을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이제 원서 접수가 12월 9일 날 발표되고 정시는 이제 12월 30일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되니까 시간 여유가 있어서 조금 해이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제 대학별고사가 대부분 이제 11월 달 그리고 12월 초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대다수 수시를 이제 생각을 했던 친구들은 지금도 굉장히 바쁜 시기일 거예요. 이제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온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수시의 대학별고사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도 한 88점 정도가 이제 미적이나 기하 기준으로 1등급이었고요. 올해도 그것과 비슷하거나 살짝 떨어질 것 같아서 수학은 조금 어려웠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면에 작년에 국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불수능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다음 해가 되면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올해도 그걸 이어가서 국어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1등급 커트라인이 한 10점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는 평이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반대급부로 문과가 사회탐구가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10년 동안 없었거든요. 항상 작년에도 만점을 받아야 1등급 받는 과목이 6과목이나 됐었는데 올해는 한 과목밖에 없고 42점까지 1등급이 떨어지는 과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탐구가 굉장히 어려웠고 과학 같은 경우에도 물리 1 정도를 제외하고는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화학원이 모두 다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시험이 쉬웠다라고 판단하는 건 전혀 느낌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항변할 것 같습니다. 수학이랑 탐구 과목들이라고 네네. 보면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과학 탐구가 가장 이제 변별력이 크게 이제 작용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과목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또 대학들이 반영하는 비율이 다 다르니까요. 대학에 맞게끔 자기의 점수를 잘 활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실제로 이제 시험 성적표를 보면요. 자연계 친구들이 수학에 대한 학습량도 높고 그리고 이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높게 나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올해 입시를 보면 한 1,700명 정도의 학생 숫자가 줄었는데요. 오히려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은 작년보다 인원이 늘었거든요. 그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문과 친구들은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적표를 받을 때까지는 문과 학생들 확률과 통계를 시험 본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감과 조바심이 생길 텐데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문과 친구들이 결코 불리한 입시는 아닐 테니까 조금 그 상황은 인지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사회권 친구들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고 가채점한 친구들을 이제 쭉 보다 보면 국어나 수학에서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과학탐구나 사회탐구의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탐구 과목에 대해서 변별력이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중상위권부터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 숫자가 올해 줄었고요. 반면에 이제 서울대나 중앙대 등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전체 정시 인원을 더하면 모집 인원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대학 가기가 쉬워졌다. 그리고 대학마다 과목별 반영 비율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단은 작년보다 대학 가기가 쉽기 때문에 지난해 입시 결과를 잘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고요. 본인한테 유리한 영역 잘 찾아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좋은 대학교를 합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논술이나 면접 등의 대학별고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가채점 결과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미 지원해 놓은 수시의 대학에서 갈 대학과 가지 말아야 할 대학교를 먼저 선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수시에 이미 합격하는 건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교의 수시 대학별고사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채점을 통해서 수시의 대학별고사를 참여할 거냐 참여하지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고요.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이제 12월 9일까지 대부분의 친구들이 약간의 시간이 남을 거거든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제 대학을 어디를 갈까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그다음에 학과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고요. 요즘 젊은 세대는 굉장히 나이 늦게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세대이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이 학과 진로가 굉장히 이제 미래 사회에 맞는 진로인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들의 학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보를 많이 가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본 사항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대학별로 나의 점수에 유불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작년의 추세 경쟁률이라든지 3년 동안의 합격선 이런 등등을 우리가 좀 차근차근 확인해 보면서 어떤 대학들은 점수가 올라가는 대학도 있고요. 어떤 대학은 점수가 떨어지는 대학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면 보다 효과적인 지원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맞는 선택인 건가 굉장히 떨릴 텐데. 네네네.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업체에서 발표하는 등급 컷 그리고 이제 본인의 표준 점수 100분위가 예측이 되는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점수를 가지고 작년에 입시 결과가 우리는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선택형 수능에서 처음 본 입시 상황이잖아요. 두 개를 매칭해 보면 작년에 갈 수 있는 대학교인지 아닌지가 바로 판단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점수랑 매칭했을 때 올해 상황은 학생들한테 더 유리해졌다.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 이제 적긴 하지만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의 입시 결과보다는 올해 성적이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고 내 성적이 조금이라도 높거나 비슷하거나 살짝 모자랄 때까지는 내가 그 대학에 안 가는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채점을 이제 하기 위해서 성적을 안 써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건 이제 시험지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복귀해서 내가 몇 번을 했는지를 쭉 한번 다시 한번 해서 마킹을 한번 해보고 가채점을 꼭 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내 점수가 어디쯤인지를 알아야 일단 기준선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로 전공이 굉장히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대학이라도 어떤 학과는 진로가 굉장히 밝아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도 있고 어떤 학과는 취업률이 떨어지는 학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꼭 우리는 찾아봐야지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 30대, 40대에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70년 대계를 만드는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서울대건, 연대건, 고대건, 학생부 종합전형 아직까지 다 제 면접을 남아 있고요. 뭐 세종대건, 경희대 등등 여러 개 대학교가 대학부고사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면접을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추가 합격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1단계 3배수 합격에 들었다, 5배수 안에 들었다 이렇게 뭔가 기준에 통과했다라고 하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대학이 면접의 기출 문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또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건 나의 학생부에
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든지 독서 활동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과 내용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걸치기 때문에 본인의 학생부는 철저하게 숙지하시고 면접을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고요.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학별로 논술 문제 유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술 시험이라는 게 100점을 맞아야지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불안감을 되게 많이 가져요. 근데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논술 홍보 영상을 한번 보시면 거기 이제 처장님이 나오셔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작년에 약학과에 합격한 친구도 절반 정도밖에 논술을 맞추지 못하고도 붙었다. 논술이라는 게 변별력을 가지는 시험이긴 하지만 이게 인기학과랑 비인기학과의 논술 시험 문제가 똑같거든요. 그럼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과에 지원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70% 정도 이상의 문제를 맞춰야 되지만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50%도 못 맞춰도 돼요. 그러니까 논술을 모두 다 못 쓰더라도 합격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논술 고사장에 갔을 때 문제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최선을 다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학년도 입시를 준비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까지 입시 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입시가 끝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난 건 아니에요. 새로운 도약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이제 또 다르게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험에 조금 불만족이 있더라도 너무 만족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사회에 나오기 위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뿐이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역량, 꿈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